세계 각지에서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이민자들을 선정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유태인들을 선택할 것입니다. 유태인들은 역사적으로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 특유의 끈질긴 생명력과 명석한 두뇌로 상업과 금융의 중심에 자리 잡았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미국 인구의 약 1.5%에 해당하는 유태인들이 특유의 재능으로 경제, 학문, 문화, 예술, 언론, 스포츠 등 거의 모든 주요 분야들을 접수하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자신들 민족성의 우월함을 자랑하고 싶은 일본인들은 스스로를 동아시아의 유태인이다 라고 주장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러한 주장에 미국의 한 유태인 박사는 자신이 연구한 내용에 대해 소신 있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 발언을 들은 일본인들은 할 말을 잃고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일본인들이 충격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know Gudak? Do you know Joao? Do you know Arlam Soljung?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으로 손꼽히는 것이 유태인입니다. 그들은 기원 후 70년 제2차 예루살렘 성전 파괴 후 약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유랑하게 됩니다. 그들이 유랑 생활을 하면서도 인류사 전반에 걸쳐 뚜렷한 족적을 남기게 되죠. 지리적 발견, 시장경제 세계화, 인류의 운명을 바꾼 수많은 발명과 발견 뒤에는 늘 유태인이 있었습니다. 1931년 헝가리 출신 유태인 형제가 발명한 발명품으로 볼펜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보급화로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 세상을 바꾼 물건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태인들의 성공 비결에는 명석한 두뇌를 첫 번째로 언급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1920년대 미국 인구의 3%에 불과했던 유태인들은 하버드대 학생의 20%를 차지했던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명석한 두뇌만으로는 세계를 지배한다고 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명석한 두뇌와 더불어 그들 특유의 성실성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끝까지 살아남겠다는 목적 지향성까지 겸비함으로써 지금의 유태인 신화들을 이룩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민족이 유태인이다 보니 급기야 일본인들이 자신들은 유태인의 피가 섞여 있는 유태인의 후예이며 동아시아의 유태인이다 라는 주장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러한 주장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일본의 성벽을 쌓는 모양이 이스라엘과 같다. 일본인과 유태인은 골격이 닮았다. 일본인도 유태인처럼 이름은 있으나 성씨가 없었다. 일본인이 성씨를 사용한 것은 불과 200년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등 다소 빈약한 이유를 근거로 자신들을 아시아의 유태인이라 주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일본인 목사나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일본인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미국의 유태인 연구 박사인 비노코 박사가 수년간의 연구 결과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하게 됩니다. 비노코 박사는 아시아의 유태인은 사실상 한국인이다 라는 가설을 논증한 저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비노코 박사는 일본인이 아시아의 유태인이라는 주장에 연구의 깊이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사실상 아시아의 유태인은 한국인이다 라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 발언을 들은 일본인들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인들은 스스로가 다른 아시아인들보다 더 우월한 민족이라고 늘 주장해왔고 그 기저에는 자신들이 유태인의 후예들이라는 자부심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눈과 귀를 막고 이 현실을 부정하기에 이릅니다. 비노코 박사는 동북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유태인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유태인과 유태교 영향력이 뿌리를 박은 지역으로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한다면 단연 한국을 꼽아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노코 박사의 이러한 주장은 아시아 및 미국 신문에까지 실리게 되는데요. 한국인은 유태인처럼 단일 민족인 동시에 아시아인 중에서도 소수 민족에 속하기 때문에 세계 어느 곳에 나가 살든지 간에 항상 그들은 한국인으로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의 유태인과 유태교의 역할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깊은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 중요한 문제로 취급되었습니다. 비노코 박사는 한국인을 연구하던 도중 한국에서 소수 집단의 유럽계 유태인을 발견함과 동시에 한국인 중에서 유태인의 얼굴 모양을 닮은 사람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사 이전 한반도에는 북으로부터 유럽, 발틱 지역까지 시베리아 고원을 거쳐 이동했던 사람들이 정착했고 남쪽으로부터는 남부 인도를 출발한 드라비드인들이 들어와 정착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두 부류의 종족 중에서 어느 쪽도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는 추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두 집단이 훗날 세계에서 가장 단일성이 강한 민족으로 단합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언어에서도 상당한 유사성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어 자체만 보더라도
하더라도 아시아의 다른 언어들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핀란드어, 터키어, 헝가리어, 네덜란드어, 시베리아어 등을 포함하는 우랄, 알타이어족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한국어를 드라비드어와 비교해보면 상호 간에 상당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노코 박사는 그 외에도 고대 유태인과 한국인 간의 두드러진 유사점으로 사회적 가치관, 생활 양식, 가족 구조, 윤리, 신앙, 문학 유형 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인지심리학자로 유명한 김경일 교수에 따르면 인지심리학자들 중에는 유태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유태인 인지심리학자들은 한국인에 매우 관심이 많고 연구를 많이 하며 또 한국인들을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한국인을 수십 년간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오랜 시간 한국인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영향력이 씨알도 안 먹히는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된 적이 있지만 유태인들은 미국을 비롯해 세계에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죠. 이런 그들이 동방의 조그만 국가에서는 영향력의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끈질기게 연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태인 인지심리학자들이 20년간의 연구 끝에 한국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영향력이 통하지 않는 두 가지 이유를 밝혀냅니다. 첫 번째는 한국인이 전 세계에서 IQ가 가장 높다는 사실입니다. 연구를 10번 진행하면 그중 7번 정도는 한국인의 평균 IQ가 1등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인들은 IQ가 120대라고 한다면 본인이 평범한 줄 압니다. 통계적으로 전 세계에서 IQ 130 이상은 3%에 불과하지만 이 영상의 시청자분들 댓글만 봐도 IQ 130 이상이 수두룩한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인들은 IQ가 얼마냐는 질문에 130 이하인 사람은 시무룩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역대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의 IQ 중에서 제일 높은 수치가 125라고 하니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머리가 좋다는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인이 전 세계에서 제일 부지런하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인은 심지어 놀 때도 부지런하다고 합니다. 대충대충 놀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요. 놀이동산만 가봐도 엄마가 자녀를 이렇게 혼내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유이용권 끊고 들어왔는데 놀이기구 적게 탔다고 혼을 내는 것이죠. 한국인이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IQ 130도 낮은 것 같고 실제로는 부지런하지만 게으른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유태인 인지심리학자들은 한국인들이 너무 부지런해서 깜짝 놀랐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있는 유럽에 한국인들이 놀러와서 노는 것을 보면 복장만 관광객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옷은 관광객처럼 입고 왔는데 노는 것은 일하는 것처럼 부지런하게 논다라는 뜻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관광하려고 돌아다니니 놀러 온 것인지 일을 하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라는 것이죠. 자신들 스스로 아시아의 유태인이라 주장하는 일본인, 미국의 유태인 박사와 유태인 인지심리학자들이 아시아의 유태인이라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한국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유태인, 그들조차 넘볼 수 없었던 한국인들이 언젠가는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두유노튜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롭고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